앞서 먼저 만나보신 박수범 매니저 그리고 리워드홀딩스의 김성훈 이사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 이사는 현대건설기계, 박수범 매니저는 메리츠 금융지주를 눈여겨봐야 된다. 선택을 하셨습니다. 김성훈 이사님께도 한번 메리츠 금융지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공매도가 날벼락을 맞았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 상승의 이유는 지금 뭐 금융지주가 점상을 갔잖아요. 네. 펀더멘탈에 기대해서 점상을 갔다라기보다는 일단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이 급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신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을 보시더라도 외국인 쪽에 엄청난 대규모의 공매도 쇼커버링 들어왔던 것을 오늘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아마 내일도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도 보고는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화재와 증권이 문제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높아진 지주를 팔고 오히려 낮아진 증권과 지주를 사는 그런 아비트레이지 거래, 차익 거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내 지주가 한 번 상한가를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증권과 화재마저도 다시금 이 비율에 맞춰서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 단기 매매 한번 참고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의 주가의 어떤 움직임, 주가 상승의 이유는 펀더멘탈의 근거에서 올라간다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의 쇼커버링 그리고 이 차익거래에 대한 구조에 의한 상승에 의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그런 매매 자신 있으신 분들이 일단은 접근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오늘 리포트에서도 어떤 이베스트인가요? 거기서는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는 더블 카운팅에 대한 이슈는 네. 이제 좀 없어졌으니까 조금 더 멀티플을 줄 수 있겠지만은 뭐 달라진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는 가봐야지 알겠지만 일단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발표를 했고 어떤 장기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분명히 좋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의 어떤 영향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훈 이사님은 현대건설기계를 네.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야, 네. 아주 네. 지난주부터 아주 가파르게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 좀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와중에도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캐터필러입니다. 네. 캐터필러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고 컨퍼런스 콜에서 4분기 역시도 좋은 실적을 전망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 내년도 실적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 내년 아마 전 세계가 공사판으로 좀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례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옴시티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도도 1,600조 원 규모의 인도 인프라 투자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관련된 부분들 이미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종전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글쎄 시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된다라면은 종전 재건에 관련된 어떤 사업비 규모 거의 한 1,000조 원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중국 현재 내부적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심각한데 결국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역시나 인프라 투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 종합을 해봤을 때 결국 3대 경제 주체, 개인 그리고 기업, 정부 중에서 내년 돈을 쓸 수 있는 경제 주체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정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B2G와 관련된 사업들이 오늘도 시세를 상당히 좋게 냈고요. 결국 이런 굴삭기와 관련된 종목들, 전방산업과 후방산업 모두가 다 지금 시세가 일단 빠르게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마 이 시세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림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 내년까지도 조금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 기본충실님께서 현대건설기계가 좋다면 현대두산인프라코도 네. 좋은 거겠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구사기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일단 현대건설기계가 현대두산인프라코 당연히 둘 다 당연히 전방산업 중에서 당연히 좋다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는 이걸 한번 또 투자의 아이디어로 드리고 싶어요. 뭘까요? 옛날에 우리가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이 10배를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 피팅 종목 중에서 태광이라는 종목이 거의 100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차용이 온다면은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그 아이디어 때문에 현대두산인프라코나 어떤 굴삭기 종목들이 대세 상승에 들어간다라고 가정했다면은 거기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의 주가는 아마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오늘 대창단조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큰 시세를 냈고요. 진성TC 같은 종목들도 단기간에 빠르게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현대두산인프라코, 현대건설기계 좋고요. 그리고 대창단조, 진성TC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을 같이 놓고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LG화학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좀 몇 가지
가지 포인트가 어허. 있는데 저는 이제 그 LG화학이 최근에 주가가 올랐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두 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포스코 케미칼이 먼저 올라갔고요. 그래서 뒤늦게 양극재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키 맞추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저는 네. 보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는 이제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같은 그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빠르게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순수 이런 케미칼 쪽에 대한 어떤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LG화학 주가가 최근에 바닥권에서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가치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려 81%를 가지고 있고요. 네. 거의 100조 원의 100조 원이 넘어요. 네. 뭐 엄청나죠. 예. 뭐 과거에 이거 LG화학 물적 분할했을 때 모두가 다 반대하고 뭐 이랬었는데 결국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양극재 테네시아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4조 원이란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4조 원이란 돈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1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LG엔솔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LG화학 같은 경우는 주가의 방향성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시장의 매물이 조금씩 나올 가능성에 아하.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예. LG 에너지 솔루션 자체가 성장성과 이것에서 전혀 기스가 날 것은 없겠지만 안 그래도 지금 상당히 좀 비싼 퍼가 100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비싼 상황에서 이런 오버에 대한 어떤 그런 논지가 조금씩 끼다 보면은 네. 약간 주가의 움직임 자체는 조금 더 더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 LG화학은 좀 좋게 보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중립적 관점으로 좀 네.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두님도 이런 의견을 계속해서 다음 종목의 의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티지 랩인데요. 김성훈 이사님은 예스 의견 주셨습니다. 이 회사 내용에 좀 긍정적인 의견 가지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결국 바이오는 네. 참 어렵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예스를 드린 이유는 딱 네. 하나입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이 살짝 넘습니다. 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수많은 바이오 회사 중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가총액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아 정말 이게 이 시총을 이제 보여준다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좀 허무맹랑한 바이오 회사들이 많은데 내용을 좀 제가 이 회사를 좀 뜯어 보니까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12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반려견 쪽 파이프라인 제외하고서 인체 기용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탈모 치료제랑 치매 치료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 탈모를 치료한다든가 치매를 치료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은 아니고요. 약물 전달 기술을 통해서 한 번 맞으면 그게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거 치료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 현재 진행 중인데 임상의 어떤 결과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뭐 실패할 가능성이 그렇게 낮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파이프라인 가치 각각 500억 정도 준다라면은 지금 시가총액 1,000억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뭐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회사의 성장성과 그러는 부분에서는 좀 더 우리가 좀 공부를 더 해야겠지만은 일단 시가총액과 현재 신규 상장 그리고 IPO 같은 경우 우리가 상당히 좀 무서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거품이 낀 상태로 그동안 이렇게 상장이 되다 보니까 노이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든 어떤 기대감이 없었던 상황에서 상당히 좀 낮게 상장이 되었다는 것 자체도 오히려 저는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무리가 없는 어떤 밸류에이션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의 의견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클리노믹스인데요. 또 두 분의 엇갈리셨나요? 의견이 또 예. 엇갈렸어요. 다만 반대가 됐네요. 네. 예. 같은 바이오 업종인데 김성훈 이사님은 노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제가 노를 항상 그렇지만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아. 예스보다는 노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왜냐면은 물론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단기 수급이 몰리면서 시세가 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당연히 뭐 예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그런 손이 빠르지 못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지금 나온 뉴스가 피 속의 미량의 암 DNA를 가지고서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기에 상용할 수 있다라는 뉴스이고요. 이것이 이제 일단 회사 측의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로는 시세가 낮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회사가 원하는 대로 그 방향성 자체가 진행이 될지는 한번 1차 시세가 낮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잦아들고 나서 차분하게 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그래서 진짜 이것이 되는 건가? 라는 것을 한 번 더 지켜보시고 나서 한번 두 번째
번째 시세가 나는 어떤 그런 타임을 노리고서 한번 그때 한번 회사 측에도 한 번 더 알아보시고 그리고 그때 가서 어떤 수급과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한번 관심을 가지는지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연말 좀 산타랠리 말씀 많이 주셨고 네. 대형주, 삼성전자, 뭐 독주 체제도로 갈 수 있다 네. 이런 말씀 주셨는데 현재 글쎄 요즘 시장 분위기가 약간 뭔가 변화의 기운을 좀 느꼈다는 말씀을 제가 방송지 좀 나눴거든요.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떤 예. 환율에 대한 부분이 역시나 외국인의 네. 어떤 2차 매수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뻗어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실적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로 먼저 수급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다시 한번 또 대형주에 대한 어떤 관심이 예전은 좀 높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다만 결국은 이제 대형주가 돌아나가기 위해서 환율이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대형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실망하실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종목이 좀 뜨겁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소형주 쪽으로? 네, 중소형 땅에서 일단은 B2G와 관련된 네. 굴삭기, 변압기, 신재생 섹터라고 어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